2018년 4월 27일, 남한과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만나는 모습이 담긴 사진입니다. 판문점에서 남한의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악수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남북한의 지도자가 만나는 것은 남북 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그럼 지금부터 남북 관계의 변화 과정에 대해 살펴봅시다. 안녕하세요. 한민족이라고 불리는 남한과 북한 사이에는 과거에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첫 번째 내용으로 북한군의 남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남침이라는 뜻은 남쪽을 침략함을 의미합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군이 남한을 기습 침략함으로써 6.25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이때 북한군은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했고 대한민국 정부는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럼 지도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가 부산으로 내려간 모습을 보실까요? 이에 유엔은 북한의 공격을 침략으로 규정하고 대한민국을 돕기 위해 유엔군을 보냈는데요. 낙동강 근처까지 밀렸던 국군과 유엔군은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 전쟁의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이후 기세를 이어 서울을 되찾고 38도선을 넘어 북한의 압록강까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당시 중국은 대규모의 군대를 보내 북한군과 함께 반격했고 이때 국군과 유엔군은 후퇴하게 됐죠. 결국 1951년 1월 4일에 국군과 유엔군은 서울을 다시 뺏겼는데요. 이를 일사후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정전협정과 체결 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 국군과 유엔군은 반격을 통해 서울을 다시 되찾았고 38도선 근처에서 북한군과 치열한 전투를 계속했습니다. 이렇게 전쟁이 길어지면서 남한과 북한 양측의 피해가 커지자 전쟁을 멈출 것을 논의하는 정전협상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남한과 북한은 조금의 땅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 싸웠고 여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결국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정전협정이 체결되면서 약 3년 만에 전쟁을 멈추게 됐습니다. 이후 한국과 북한은 휴전선을 경계로 분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플러스 팁, 어떤 팁인지 살펴볼까요? 6.25 전쟁과 관련된 음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바로 부대찌개와 밀면이 6.25 전쟁과 관련된 음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부대찌개에 대해 알아볼까요? 부대찌개는 미군이 머물렀던 지역을 중심으로 생겨난 음식입니다. 미군 부대 근처에서 만들어졌다고 해서 부대찌개라고 이름이 지어졌는데요. 이때 당시 사람들은 전쟁 후에 먹을 거리가 부족했기 때문에 미군이 먹는 햄, 소시지, 고기 등을 가져다 김치를 넣고 끓여 먹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밀면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밀면은 6.25 전쟁 때 북한에서 남한으로 전쟁을 피해 내려온 사람들이 만든 음식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냉면을 먹고 싶어 했지만 냉면의 재료인 메밀은 구하기 어려운 재료였습니다. 그래서 밀가루에 감자가루를 섞어서 냉면의 면과 비슷하게 만든 면을 먹었는데 이를 밀면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음으로 전쟁 이후 남북 대화를 위한 노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60년대 말 이후 세계적으로 평화를 원하는 분위기가 많아지면서 남북 관계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1972년 7월 4일에 남북한이 통일에 대한 원칙인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에 합의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한 건데요. 이를 바로 7.4 남북 공동성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7.4 남북 공동성명의 주요 내용들을 좀 살펴볼까요? 첫째, 통일은 다른 나라에 의존하거나 다른 나라의 간섭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한다. 둘째, 통일은 상대방에게 무력을 쓰지 않고 평화적으로 실현한다. 셋째,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넘어 하나의 민족으로서 대단결을 위해 노력한다. 남과 북은 다음의 내용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회담 중단 선언으로 남북 대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 노태우 대통령 시기에 남북 대화는 다시 이어졌으며 1991년에는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했습니다. 또 서로가 서로의 정치적 입장을 인정하고 침략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남북 기본 합의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에 핵무기가 없도록 하자는 선언도 했죠. 그러나 북한의 핵 개발 의혹이 제기되면서 남북 관계는 악화됐습니다. 다음으로는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햇볕 정책을 내세운 김대중 정부 시기인 1998년에는 금강산 관광이 시작됐습니다. 98년에는 해로를 통한 관광이 시작된 건데 더 나아가 2003년에는 육로를 통한 관광도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2008년 북한군의 총에 의해 관광객이 사망하면서 관광이 중단됐습니다. 그 다음 시기인 2000년에는 남북 분단 이후 처음으로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이때 대한민국의 김대중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은 6.15 남북 공동선언을 통해 경제 교류를 늘리고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여는 등 남북 관계를 크게 개선했습니다. 2007년에는 대한민국의 노무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이 만나는 두 번째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이 회담에서는 14 남북 공동선언을 통해 남북의 평화를 지향하고 경제적 교류와 협력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핵실험 등을 계기로 남북 관계는 다시 위기를 맞게 되는데요. 2018년에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가 조성됐습니다.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여러 차례 남북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플러스 팁. 이번 팁은 어떤 내용일까요? 판문점은 분단의 상징에서 화해와 평화의 장소로 변화됐습니다. 판문점은 남북의 공동경비구역 JSA로 1953년 정전협정이 합의된 후 한반도의 분단을 상징하는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2018년에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발표했죠. 그리고 2019년에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에서 만나 협력을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만남이 지속되고 그 결실을 이루어낸다면 판문점은 더 이상 분단의 상징이 아니라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의 상징으로 자리 잡을 겁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남한과 북한은 한반도기를 앞세워 동시에 입장했습니다. 당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부부장도 개막식을 비롯한 여러 경기에 참석했는데요. 또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는 남과 북이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을 만들어서 출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스포츠 행사를 통한 남과 북의 만남은 단순한 만남에서 멈추지 않고 그 이후 남북 정상회담과 또 다양한 교류 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남한과 북한의 스포츠 교류에 대해 보거나 들었던 경험을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또 남한과 북한이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는 분야에는 어떤 것들이 더 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까요?